쾅! 마당에서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김장독 하나가 넘어졌고 곧이어 또 하나, 또 하나. 빨간 김치가 흙바닥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 이 미친 애가. 비명이 터졌지만 임신한 며느리는 배를 감싼 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을까.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화가 나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한 여자가 며느리라는 이름을 벗어던지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며느리가 김장독을 마당에 쏟아버렸습니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여러분은 상상하실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을까.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실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깊습니다. 임신 5달째 배를 안고 새벽부터 밤까지 700포기의 김장을 혼자 담근 며느리. 그녀가 정성껏 담근 김치를 왜 쏟아버렸을까요? 그리고 그 며느리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한 여자가 며느리라는 이름을 벗어던지고 자기 인생을 되찾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매일 여러분께 새로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서윤, 28살. 그녀는 결혼 3년 차, 4살 된 아들을 키우며 두 번째 아이를 임신한 평범한 며느리였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서윤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침 6시 정각에 식사를 하셔야 한다며 5시 반까지 상을 차려놓으라 하셨거든요. 임신으로 속이 메스꺼워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서윤은 묵묵히 부엌에 섰습니다. 며느리가 부지런해야 집안이 편안한 법이야. 시어머니 박정희 씨는 동네에서 인심 좋기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동네 어르신들께 떡을 돌리고 교회에서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죠. 하지만 집안에서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서윤아, 밥이 왜 이렇게 질어? 물을 얼마나 부은 거야? 어머니, 어제랑 똑같이 했는데요. 말대꾸는 시어머니 말이 틀렸다는 거야? 서윤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면 말대꾸, 침묵하면 무시한다고 했으니까요. 결혼 초반에는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원하는 건 설명이 아니라 복종이라는 것을요. 남편 이준호는 회사 일이 바쁘다며 집에 거의 없었습니다.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나 회식으로 자리를 비웠고 집에 있을 때도 거실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여보, 나 좀 도와줄래? 아이 목욕 좀 시켜줘. 엄마한테 부탁해. 나 피곤해. 당신 엄마는 지금 교회 가셨어. 그리고 이건 아빠가 해야 하는 일 아니야? 아, 진짜. 집에 오면 쉬고 싶다니까. 왜 자꾸 일을 시켜? 서윤은 더 이상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부탁할수록 자신만 초라해지는 기분이었으니까요. 대신 혼자서 아이를 씻기고 재우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임신 5달째 배를 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서윤아, 올해는 김장을 크게 해야겠어. 미래 결혼 준비도 해야 하고 친척들한테 돌릴 것도 있고 700포기만 담그면 되겠지? 700포기. 서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100포기도 큰 규모인데 700포기라니요. 게다가 지금은 임신 중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임신 중이라서요. 몸이 좀. 임신했다고 누워만 있을 순 없잖아. 요즘 애들은 다 일하면서 애 낳아.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하지만 700포기는 너무. 우리 미래 시집 갈 때 필요하다니까. 언니 된 사람이 동생 결혼 준비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신우이 미래는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나 결혼하면 언니처럼은 안 살 거야.
남편한테 확실히 못 박아 놓을 거야.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김장 일주일 전부터 준비는 시작됐습니다. 서윤은 재래시장에서 배추를 주문하고 물을 씻고 젓갈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을 불러 김장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요리를 참 잘해요. 손맛이 좋아서 김치가 정말 맛있게 돼요. 동네 아주머니들은 서윤을 칭찬했습니다. 며느리 복 받으셨네요. 요즘 젊은 애들은 김장도 안 하던데.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시어머니의 얼굴은 차가워졌습니다. 칭찬받았다고 우쭐대지 마.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김장 당일 새벽 4시에 서윤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700포기의 배추를 절이고 씻고 양념을 만들고 버무리는 작업. 혼자서는 불가능한 양이었지만 시어머니는 동네 사람들 부르면 손 많이 탄다며 가족끼리만 하자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서윤 혼자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시만 하고 시누이는 친구들과 카톡만 하고 남편은 회사에 갔으니까요. 서윤아, 배추 소금물 농도 확인했어? 네, 어머니. 무채 굵기는 일정하게 썰었어? 네. 고춧가루 색깔이 좀 연한 것 같은데. 더 넣어. 어머니, 이 정도면. 내가 평생 김치 담가봐서 아는데 더 넣으라니까. 서윤은 말없이 고춧가루를 더 넣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만족할 때까지요. 그렇게 오전 내내 배추를 절이고 오후부터는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배가 자꾸 당겼고 다리는 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조금만 참으면 끝나라며 계속 일을 시켰으니까요. 저녁 8시 드디어 양념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배추에 양념을 버무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가장 힘든 작업이었죠. 서윤아, 양념 골고루 바르고 배추 속 깊이까지 넣어야 해. 대충 하면 금방 쉬어. 네, 어머니. 서윤의 손은 이미 양념에 절어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700포기를 다 담가야 했으니까요. 밤 11시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서윤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다가 비틀거렸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뭔가 축축한 느낌이 다리를 타고 흘렀습니다. 피였습니다. 어머니, 피가.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서윤을 봤습니다. 하지만 곧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병원 가야겠네. 준호한테 전화해봐. 그런데 김장은 다 담가놓고 가야 하니까 조금만 더 버텨. 어머니, 지금 아기가. 알아. 그러니까 빨리 마무리하자. 병원은 24시간 여는데 김장은 지금 아니면 못해. 서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보다 김치가 더 중요하다는 건가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돌아서서 남은 배추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서윤은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며느리가 아니라 그저 일손일 뿐이라는 것을요. 남편 준호가 부랴부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서윤을 차에 태워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으며 서윤은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절박 유산 직전입니다. 당장 입원하셔야 해요. 입원이요? 네, 최소 일주일은 누워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퇴원 후에도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무거운 것 들거나 오래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의사를 봤습니다. 일주일이요? 그럼 회사는요? 환자분 직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제 와이프는 집에 있고요. 제가 회사를 일주일이나 쉬어야 하나 해서요. 의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 꼭 여기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은 반드시 입원해야 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집에 가시면 아기를 잃을 수도 있어요. 그날 밤 서유는 홀로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회사 일이 있다며 집으로 돌아갔고 시어머니는 전화로 김장은 다 담갔냐고만 물었습니다. 아무도 서윤의 상태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치만 걱정했죠. 일주일 후 서윤은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거듭 당부했습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집안일도 최소한만 하시고 될 수 있으면 누워 계세요. 하지만 집에 돌아온 서윤을 기다린 건 산더미 같은 빨래와 설거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쉬었으니까 괜찮겠지? 집안일 좀 해놔. 내가 없으니까 집이 엉망이 됐어.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절대 안정하라고. 의사들은 다 그렇게 말해.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서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대신 조심스럽게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시어머니가 또 말했습니다. 서윤아, 김장 200포기 더 담가야겠어. 네. 미래 시집 보낼 때 김치 좀 넉넉하게 보내야 하잖아. 700포기로는 부족해. 200포기만 더 담그자. 서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아기를 잃을 뻔한 것도 모자라 또 김장을 하라고요? 어머니, 저 지금 몸이. 알아. 그러니까 이번엔 천천히 하자. 일주일 동안 나눠서 담그면 되잖아. 하지만 왜 동생 결혼 준비 도와주기 싫어? 언니 된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좁아서 되겠어? 서유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자신은 딸이 아니라 도구라는 것을요. 며느리라는 이름의 무급가사 노동자일 뿐이라는 것을요. 그날 저녁 서유는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울면서요. 엄마, 나 못 살겠어. 친정 어머니 최영숙 씨는 다음 날 바로 서윤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마주했습니다. 사돈 어른, 우리 서윤이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은데 집안일 좀 줄여주실 수 없나요?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돈, 걱정 마세요. 우리 며느리 건강 제가 잘 챙기고 있어요. 병원도 다녀왔고요. 그런데 김장을 또 하신다면서요? 아, 그건 미래 결혼 준비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요. 사돈도 아시잖아요. 딸 시집 보낼 때 김치는 필수잖아요. 그래도 며느리 몸이 이런데. 괜찮아요. 천천히 할 거예요. 우리 며느리 튼튼해요. 친정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워낙 당당하게 나오니 오히려 자신이 오지랖을 부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친정어머니는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엄마가 봐도 좀 심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시댁이니까 참아야지. 이혼할 것도 아니고. 엄마, 나 진짜 힘들어. 알아. 그런데 세상에 시집살이 안 힘든 며느리가 어디 있니?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엄마도 그랬고. 서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친정어머니조차 자신의 편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서유는 홀로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잊고 있던 것을요. 결혼 전 서유는 요리 연구가였습니다. 유명 요리 경연대회에서 우승도 했고 방송 출연 제의도 받았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결혼 후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방송은 나가지 마. 며느리가 TV에 나오면 집안 망신이야. 그냥 집에서 조용히 살아. 서유는 그 말을 따랐습니다.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건 좋은 며느리가 아니라 순종적인 하인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이틀 후
시어머니는 다시 김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배추 200포기를 주문했고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자. 하루에 50포기씩 나눠서 하면 되니까 괜찮을 거야. 하지만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결혼 전 상을 받았던 트로피와 상장들이 들어있는 상자였죠. 제15회 전국 요리 경연대회 대상 마이너스 이서윤. 서윤은 트로피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었지. 김치 700포기 정도는 눈 감고도 담글 수 있는 사람이었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중요한 건 자신이 김치를 잘 담그느냐가 아니라 존중받고 있느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집에서 서윤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김장 준비를 시작하려 할 때 서윤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 김장은 못하겠어요. 뭐? 의사 선생님이 절대 안정하라고 하셨어요. 아기 잃고 싶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자니까. 하루에 50포기씩만. 50포기도 못해요. 서 있는 것만으로도 배가 당겨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윤아, 내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제 몸 상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몸 상태? 임신했다고 공주병 걸렸네. 옛날 사람들은 애 낳기 직전까지 이랬어. 어머니는 700포기 담가보셨어요? 뭐? 어머니, 혼자서 700포기 담가보셨냐고요. 임신한 몸으로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윤이 처음으로 자신에게 맞서니까요. 지금 내가 뭐라는 거야? 저는 요리 연구가였어요. 요리 경연대회 대상도 받았고 방송 출연 제의도 받았던 사람이에요. 김장 1000포기도 담글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안 할 거예요. 왜? 제 아기가 더 중요하니까요. 시어머니는 소리쳤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 당장. 서윤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나갈게요. 그날 오후 서윤은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결혼하며 가져온 옷가지와 트로피, 그리고 아들의 장난감 몇 개뿐이었죠. 마당을 지나는데 눈에 들어온 건 지난주 담근 김장독 700포기였습니다. 서윤은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내가 죽을 뻔하면서 담근 김치. 서윤은 천천히 김장독 뚜껑을 열었습니다. 빨갛고 싱싱한 김치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정성이 담긴 김치였죠. 하지만 그 정성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집안에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미래야, 언니 좀 말려. 저러다 진짜 나가면 어떡해. 신우이 미래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어차피 며칠 있으면 돌아올 거예요. 갈 데도 없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윤은 결심했습니다. 김장독을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지만 힘을 줬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에 쏟아부었습니다. 쾅! 김치가 마당 가득 퍼졌습니다. 빨간 양념이 흙바닥에 섞였고 배추는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소리를 듣고 나온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입을 벌린 채 서윤을 봤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서윤은 두 번째 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쏟아부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700포기의 김치가 모두 마당에 쏟아졌습니다. 미쳤어? 정말 미쳤어. 시어머니는 소리치며 달려왔지만 서윤은 이미 마지막 독까지 비운 후였습니다. 서윤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쏟아버린 건 김치가 아니에요. 뭐? 존중받지 못하는 삶이에요.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여겨진 희생이에요. 그리고 제 아이의 생명보다
김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집의 가치관이에요. 너 진짜 전화 갈게요. 그리고 다시는 안 돌아올 거예요. 서유는 아들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친정집 문을 열고 들어선 서윤을 본 친정어머니는 놀랐습니다. 서윤아, 무슨 일이야? 서윤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혼할 거야. 뭐? 더 이상 그 집에서 못 살겠어. 친정어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서윤아, 진정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야. 며칠 있으면. 엄마, 이건 부부싸움이 아니야. 존중의 문제야. 서윤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김장 700포기, 응급실, 그리고 또다시 요구된 200포기. 친정어머니는 듣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서윤아. 엄마가 내 편을 들어줬어야 하는데. 괜찮아, 엄마. 이제 나 혼자서 할 수 있어. 일주일 후 남편 준호가 친정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여보, 집에 가자. 엄마도 미안하다고 하셨어. 미안한 게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야? 당신이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나야 회사 일 때문에 바빴잖아. 그리고 엄마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었잖아. 틀렸어. 뭐? 임신한 며느리한테 김장 700포기 시키는 게 옳다고 생각해? 그건 엄마가 미래 결혼 준비 때문에. 당신 여동생 결혼이 내 아기 생명보다 중요해?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유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했어. 변호사도 선임했고. 여보, 너 진심이야? 응.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이야. 아이는?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떡하고? 내가 키울 거야. 혼자서? 미쳤어, 정말. 혼자 어떻게 키워? 서유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나 요리 연구가였어. 기억 안 나? 방송 출연 제의도 받았던 사람. 당신 엄마가 나가지 말라고 해서 포기했지만. 그건 이제 다시 시작할 거야. 내일을.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돌아갔습니다. 6개월 후 서유는 딸을 낳았습니다. 혼자서요. 친정어머니가 옆에서 도와주긴 했지만 남편도 시댁 식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유는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으로 사는 삶이었으니까요. 출산 후 석 달째 서유는 작은 요리 스튜디오를 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요리 클래스를 진행하고 레시피를 개발했습니다. 예전만큼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아이들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1년 후 서유는 한 강연회에 초대받았습니다. 주제는 음식과 존중이었죠. 저는 김장 700포기를 담글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김치를 쏟아버렸습니다. 왜일까요? 청중들이 집중했습니다. 제가 쏟아버린 건 김치가 아니었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였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당연시되는 희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서유는 말을 이었습니다. 요리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양방향이어야 합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고 다른 쪽은 받기만 하는 관계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착취입니다. 청중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후회는 안 하세요? 이혼하신 거. 서유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 번도요. 물론 힘들 때도 있어요. 혼자 아이 둘을 키우는 건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존중받지 못하며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젊은 여성이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시댁에서. 서윤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은 충분히 강해요. 다만 그걸 깨닫지 못했을 뿐이죠. 지금 서유는 41살입니다. 두 아이는 각각 17살, 13살이 됐습니다. 요리 스튜디오는 작지만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서유는 가끔 방송에도 출연합니다. 전 남편 준호는 재혼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동네에서 인심 좋은 분으로 살고 있고요. 하지만 서유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자신들이 배운 대로 살았을 뿐이에요. 다만 저는 그 방식을 따르지 않기로 선택했을 뿐이죠. 서윤의 딸은 요즘 요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엄마처럼 요리 연구가가 되고 싶다고 하죠. 서윤은 딸에게 말합니다. 요리는 내가 좋아해서 하는 거야.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덧붙입니다. 그리고 기억해. 내가 만든 음식보다 너 자신이 더 귀한 존재야. 이것이 서윤이 김장독을 뒤엎고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채널은 매일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과 이 메시지를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